it breaks Peter Parker's heart. I'm just a neighbor from across the hall. Friendly. 이번에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영화 어땠어? 스파이더맨 자주 보던 거니까 재밌었지. 마지막으로 봤던 스파이더맨이 노웨이 홈이었잖아. 응. 그거랑 비교했을 때 스토리 라인이 어땠던 것 같아? 그 조금 더 성숙된 스파이더맨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노웨이 홈의 스토리가 기억이 나? 솔직히 잘 나진 않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친구들이 기억을 잃었고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기대되는 그런 거였지. 간단하게 오빠가 그러면 좀 되짚어주자면 노웨이 홈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이제 토니 스타크라는 스파이더맨의 정신적 지주 아이언맨이 죽었잖아. 사람들을 구하고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핑거 스냅을 하면서 타노스를 막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제 스파이더맨과 그 포함 몇몇 어벤져스들은 살아남고 죽을 분들은 죽고 그랬잖아. 응. 그 이후의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는 내용이 노웨이 홈의 얘기거든. 거기서 우리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아이언맨을 잃고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기에 머물러 있던 스파이더맨이었던 건데 노웨이 홈에 보면 스파이더맨의 성장을 많이 빌드업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그러니까 노웨이 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 숙모의 죽음이야. 아이언맨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족이기도 하고, 왜냐면 피터 파커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숙모가 키운 아이잖아. 그만큼 부모님 같은 존재였던 숙모가 희생해서 죽었지. 그 다른 세계에서 온 고블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거기서 스파이더맨이 한번 무너지는 계기가 된 거야. 그 전에도 사실 토니 스타크의 죽음에서 큰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가 낫지도 않았는데 메이 숙모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스파이더맨이 막 방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 갈등이 가장 고조되었던 게 마지막 고블린과의 싸움 씬에서 고블린을 죽일 뻔했잖아. 근데 그때 스파이더맨이 고블린한테 어떻게 했어? 죽이지 않고 대사를 했지 않나 말을? 그 대사는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스파이더맨이 죽이는 선택을 하지를 않았지. 왜 그랬냐면 스파이더맨은 결국은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를 내린 거야. 무엇을 책임을 지는 건가? 결국은 메이 숙모의 죽음까지도 본인이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메이 숙모의 죽음이 변질되지 않게, 희생이 헛되지 않게 고블린을 제대로 심판해서 본인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결국 선택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거기서 1차적인 성장을 이뤘지. 그리고 아까 내가 성장의 빌드업 중에 또 말하고 싶었던 요소가 뭐냐면 결국 닥터 스트레인지를 통해서 MJ, 네드를 포함해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우는 것. 그 또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장치가 아니었나. 사실 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본인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이 세상에서 잊혀지겠다라는 선택을 안 했을 건데, 어쨌든 자신의 한 선택이 세상에 큰 해가 되고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MJ와 네드의 기억도 사라져야 하니까 그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선택으로 나는 기억을 해.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끝에 결국 피터 파커는 진짜 혼자가 되었지. 본인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스토리에서 이번 영화 브랜드 뉴 데이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그 전작을 알아야 또 더 몰입이 되니까. 그렇게 시작이 돼서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피터 파커가 계속 어떤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본인의 정체성에 피터 파커는 더 무게를 두고 시작을 해. 꾸준히 계속해서 히어로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왜냐면 피터 파커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피터 파커라는 존재보다는 본인이 스파이더맨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정보관하고 소통하면서 계속 일하고 별거 아닌 범죄에도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 다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스파이더맨의 가장 명제인 친절한 이웃 영웅 스파이더맨의 가장 가까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피터 파커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미친 듯 일만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어쨌든 피터 파커는 계속 히어로로서 스파이더맨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그런 피터 파커에게는 아주 소소한 취미가 하나 있어. 그 SNS나 이런 거에서 네드나 MJ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 친구들이 SNS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봐.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거기서 혹시나 이 친구들이 기억이 돌아왔을까,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어쨌든 간에 스파이더맨도 나이가 어리니까. 어린데 미국 기준은 성인이지만 큰 지는 얼마 안 된. 그치. 그래서 이제 피터 파커가
애들의 그런 사생활도 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못 참겠어서 홈파티에 가는 또 스토리가 나오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시작이지. 그러면서 또 다양한 일들이 생기고 이 브랜드 뉴 데이 말 그대로 새로운 날 스파이더맨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피터 파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까지의 스파이더맨과 다르게 철저히 피터 파커 혼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다.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 그리고 혹은 어벤져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막 여러 사람 속의 스파이더맨, 여러 사람 안에 피터 파커가 아니라 그 개인의 피터 파커로 시작이 된 영화였다.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재밌긴 했어. 약간 거미가 이제 새로 허물을 벗고 변화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게 조금 또 하나의 또 약간 재미가 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넣으면서 새로 또 성장을 하고 새로 거미가 하듯이 스파이더맨도 변화가 된다는 부분 성장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꽤 신선하고 또 거기서 본인이 또 조절을 못해서 제어를 못해서 나오는 또 요소도 재밌었다. 이게 스토리 라인이 전반적으로 노웨이 홈까지 쌓아왔던 어린 히어로인 스파이더맨에서 이제는 진짜 성인이 되어서 어떤 히어로로 나아가야 하는가까지 해답을 찾는 과정의 영화였다. 명장면은 뭐가 있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 홈파티를 가면서 맺은 그 시간과 그리고 처음에 그런 걸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본인 선택으로 안 했다가 후에 이제 그거를 어쨌든 간에 밝혀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의 반응 그리고 사람들과의 기억이 약간 조금씩 찾으면서 생기는 그런 표정이나 그런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어떤 스토리가 딱 명장면으로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스파이더맨의 그런 변화하는 감정이나 그런 것이 드러나는 연출적인 부분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다. 나는 제일 딱 강렬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이거 아마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고 많이 놓칠 수도 있는 장면인데 왜냐면 대사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짧게 피터 파커의 방에 있던 문구야. 큰 힘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그 문구가 한번 풀샷으로 한번 딱 찍히는 장면이 있어. 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히어로 영화의 가장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히어로는 세 강해. 하지만 히어로가 악당과 대치를 하면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사실 히어로는 자유롭지 못해. 왜냐면 히어로는 결국 사람을 구하는 존재고 사람들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 히어로가 가진 힘은 너무나도 강해. 그래서 책임이 따라가지 않으면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다른 세계관 DC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고찰이 아주 많아. 마블도 물론 있었지. 시빌워 같은 경우 그 영화의 주제에서도 히어로의 책임감 그리고 히어로와 인간 사회 사이에서의 어떤 밸런스 그런 게 엄청 중요한 주제로 다뤘던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꾸준히 그 책임이 나오는 거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나는 그게 명장면이자 명대사인 게 대사를 한 건 아니니까 그치만 그 문구가 이건 스포일러라 자세하게 말은 안 하고 앞으로 벌어질 빌런과 스파이더맨의 관계에서도 크게 작용이 되었다 라고 봐. 이 빌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안 돼. 어쨌든 이거는 영화를 볼 사람들이 알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큰 힘과 큰 책임 이게 사실 이번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 힘을 어떻게 쓰고 어떤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힘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마치 그런 거야. 최근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돼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되었잖아. 이게 계속 사람들이 말이 많았잖아.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하다. 검사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근데 그 권한을 줄이는 게 결국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그 문제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크게 작용이 되고 결국 그런 권한을 죽여서 다른 데가 힘이 더 세졌는데 그럼 거기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또한 그런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행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 보면서. 큰 힘과 큰 책임. 지금의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상당히 혁신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르는 사회 문제나 갈등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지니고 있잖아. 여당도 의석수가 훨씬 많고 대통령도 여당 출신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민생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보수니까. 그렇지. 영화를 봐도 그냥 간단하게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또 보게 되고. 그런 책임의 무게에 자꾸 더 신경이 쓰이고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명장면 명대사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였다. 맞아. 나도 그거 문구가 되게 강렬했어. 그거랑 이제 한 번 더 그런 이제 책임 관련된 내용 소재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이제 의미의 책임에 되게 많이 붙이는데 우리 사회는 히어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각자가 책임을 갖고 이제 기득권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갖고 원래 하는 게 위상적으로 맞는 거지. 이게 결국 영화를 봤지만 현실과 떼어놓아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영화에서는 그 히어로라고 하는 자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 대입해서 볼 수도 있는 거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정치인과 책임감 없이 당장에 본인의 표를 얻기 위한 본인의 이득을 위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과 그런 부분에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가치와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지금 봐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는 참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에 괜찮은 영화였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큰 힘과 큰 책임은 우리 보수의 가치와도 연관이 있는 얘기니까. 그렇지.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봤는데 2시간 넘는 영화였지만 이게 생각보다 더 시간도 빨리 갔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이 많이 됐고 역시나 영상미나 뭐 연출이나 연기나 이런 건 다 좋았기 때문에 영화는 영화관 가서 보기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영화에서 아쉬운 점을 한번 얘기해보자. 아쉬운 점 있었어? 나는 있었어. 명백하게 있어. 나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 정말 아쉬운 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르의 한계이긴 한데 이전 시리즈의 무슨 인물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영화일 수도 있다. 어렵다기보단 불친절한 영화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너가 봤을 때 그 MJ를 지켜주던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 맞아.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이 마블에 나오는 캐릭터야. 퍼니셔라는 캐릭터고 이 인물의 스토리가 있고 그거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친구는 또 움직여. 그리고 우리같이 스파이더맨만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스칼렛 요한슨이 했었던 블랙 위도우가 맞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후계가 되는 거에 대한 스토리를 아예 몰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랑 아예 우리처럼 모르고 보는 거랑 작품의 이해도나 그런 깊이를 느끼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굳이 꼽자면 그게 좀 아쉬웠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요즘의 마블 영화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 맞아. 너무 스토리상 연결을 모르면 힘든 부분이 많아서 우리도 그 사이에 못 본 영화도 많고 그거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냥 가장 아쉬운 점. 이 마블 영화 말고도 다른 영화들 연결된 영화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전반적으로 다 그래 요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또 좋았던 점을 콕 집자면 아까 말한 큰 힘 큰 책임도 있지만 결국 스파이더맨은 외롭게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것들을 상실했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그보다 더 큰 소중한 가치를 계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과 메이 숙모로부터 얻었던 것을 또 누군가에게 후대에게 계승해 주는 게 보수의 가치관을 가진 나로서는 너무 보기 좋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보수 활동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하는 것들이 후대에 더 나은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수에는 그런 게 있거든. 있지. 전통성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보면서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 스파이더맨이 이제 성장을 해서 누구에게 의지하기만 하던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된 앞으로의 스파이더맨의 행보가 너무나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였다. 그리고 그것도 좋았던 것 같긴 해. 스파이더맨이 기억을 지운 부분도 어쨌든 대의를 위해 본인이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인 걸 위해서 본인이 선택을 한 거고 본인이 희생한 것도 그런 부분도 항상 나오던 부분인 것 같아. 마블에도 옛날에 그 아이언맨도 그랬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아이언맨에서도 아이언맨은 아니고 아마 스파이더맨이 처음 나왔던 어벤져스 그 11호에서 한 장면이 나도 기억에 남는데 스파이더맨 시리즈였는데 어쨌든 스파이더맨이 토니 스타크가 지원해준 옷을 입고 과도하게 활동을 하다가 여러 위험에 처하니까 아이언맨이 직접 와서 스파이더맨한테 했던 말이 있어. 스파이더맨이 억울해하면서 토니 나는 당신이 되고 싶었어요. 당신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지냐. 너가 잘못되면은 어린이인 너가 잘못되면은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라며 화를 내던 아이언맨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 그게 되게 사소한 장면인데 결국 이 히어로물에서 이 책임이 빠지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서 지금의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까지 왔다라는 게 내가 이번에 되게 느꼈던 포인트거든. 맞아.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과 그런 것도 어쨌든 그런 책임의 일환이고 그렇지. 부모가 이제 아이한테 느낀 책임의 부분도 다 그런 거니까. 사실 스파이더맨 영화 자체가 계속해서 책임에 대한 질문을 해. 그 아까도 말했던 노웨이 홈도 그렇고 너가 말했던 것처럼 스파이더맨은 책임지기 위해서 친구들의 기억도 다 지우고 그렇지. 혼자 고립되는 상황을 선택했는데 그게 가져온 결과가 이번 브랜뉴 데이를 보시는 분들은 뭐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다. 아름다운 결과였다.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런 좋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가 올해 영화관에 나와서 참 좋았다. 맞아. 기대하던 영화였는데 원래 나오기 전부터도 몇 개월 전부터 꼭 영화관에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맨날 스파이더맨을 무조건 봤으니까 역시 또 괜찮았다. 하여튼 그래서 다음에도 괜찮은 영화가 있고 하면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구독자들이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방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랜만에 시원하게 영화관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럼 난 이제 좀 결론. 씻으러 갈게. 결론이다. 난 이제 좀 씻고 할게.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세요.